안녕하세요. 간호성의과 박재현입니다. 내과 전문의 안지현 선생님을 모시고 탈모와 내과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탈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조합약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스피로노락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약은 어떤 약인가요? 스피노락톤은 상품명으로는 보통 이제 알닥톤이라고 많이들 쓰이는데요. 이뇨제로도 분류가 되고요. 또 실제로 이뇨 목적으로 쓸 때는 보통의 경우는 간경화가 심해서 이제 복수 차신 분들한테 1차적으로 이 약제를 쓰면 이제 잘 빠지거든요. 그것 말고도 혈압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심부전 환자, 심장에 펌프질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쓸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고 나서 이제 또 심부전이 생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혈압약으로 쓸 때는 보통 이 약 한 가지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의 경우는 두세 가지 약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우리 의사들은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용어를 또 따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스피노락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분들한테 쓸 때 털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그렇게 뭐 털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반절로 쪼개서 이렇게 하루에 한 알 먹도록 그렇게 많이 탈모 쪽에서는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쪽도 보통은 반알부터 좀 조금씩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탈모라는 것이 이제 평생 진행형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이에 먹기 시작하건 탈모 약을 끊으면 탈모는 다시 조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탈모를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해도 되느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흔히들은 이뇨제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하루에 반알 정도 먹는 것이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스피로노락톤은 말씀드렸던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앓았던 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걸 쓰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생존율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미 심장 쪽에서는 입증이 된 약물이다. 미녹시딜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썼을 때 더 안전한 그런 약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만 이 약도 결국에는 이제 혈압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소량으로 썼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약은 일반적으로 그냥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상승합니까? 혈압약 계통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그러면 미녹시딜하고 스피로노락톤을 같이 복용하면 하나는 이뇨 성분이라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둘 다 혈압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혈압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두 약제를 같이 쓴다고 할 때는 더군다나 이제 용량을 조금씩 소량부터 서서히 적응이 되는지 단계적으로 뭐 3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거쳐서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어차피 그냥 자기 건강 체크를 위해서도 가정용 혈압계 정도는 집에 하나 있는 것이 사실은 좋거든요. 체온계, 혈압계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재보셔라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좋은 요령일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과 의사들도 많이 권장하는 것이 가정용 자동 혈압계 보통 10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부모님이나 자녀들 다 하나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건 꼭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저희는 이제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 다녀와서 편한 마음으로 한번 재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재고 물론 이제 고혈압이 있고 혈압이 조절 안 되면 중간에라도 이제 수시로 재도록 하지만 하루에 한 2번 정도 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피로노락톤을 먹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경우, 그렇죠.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힘드신 경우, 네. 그리고 뭐 임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이제 어렵겠고요. 그러니까 가임기의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성은 아닙니다. 네. 여성의 경우 이제 임신 때 쓸 수 있는 혈압약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쓸 수 없는 혈압약이 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그 미녹시딜도 임신에서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피로노락톤하고 미녹시딜이 임신을 한 사람에서 복용을 안 하는 거를 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가임기의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복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은가요? 뭐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 젊은 여성들이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를 갖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피하셔야 되겠죠. 임신 그리고 수유. 네. 이제 수유하는 도중에는 이제 또 아기한테도 이 성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또 턱이 많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하시라는 거지. 이거를 그 임신 전부터 먹으면 임신 전에 직전에 끊더라도 임신에 문제를 준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미녹시딜과 스피로노락톤 모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생리불순이 온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이 부작용으로 몸 안에 이제 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